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JB프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환영 모드 일색이지만 대만 TSMC 진출로 가속되는 일본 두뇌 유출입니다.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를 자세히 들여다본 칼럼이 나왔군요. 숨은 반전에 억울해하며 일본 기술과 두뇌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반응들은 어떨까요?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지난 10월 14일 대만 TSMC의 3, 4분기 온라인 결산 보고 자리에서 그것은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3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보다 11.4%, 매출 총이익률이 전 분기보다 1.3%포인트 증가한 51.3%를 기록한 점 등을 자랑스럽게 보고했는데, 웨이 CEO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일본에서의 공장 설립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확대 전략은 고객의 요구, 비즈니스상의 기회, 영업 효율, 경제 코스트의 고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투자처의 가치, 리스크 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일본의 특수기술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22에서 28나노미터 기술을 쓰는 반도체 웨이퍼 공장입니다. 2022년에 착공해 2024년 연말에 시동할 예정입니다. CEO가 시원스레한 발언이 일본에서는 큰 뉴스가 됐다. 다음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면에 이를 크게 게재했고, 기시다 총리는 14일 중의원 해산에 한창 바쁜 하루였음에도 밤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이를 언급했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거의 독점하는 대만 기업의 일본 진출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반도체 산업의 필수성과 자율성이 향상되고 경제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경제 대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 1조엔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즉 TSMC의 대형 지원을 실시해 쿠마모토의 소니 공장 근처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하기우다 경제산업상도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환영합니다. 반도체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에 위화감을 느낀다. 위화감의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라는 의문이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반도체 매출 랭킹에서 무려 베스트 10에 일본 기업이 6개 회사나 들어가 있었다.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4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의 기업은 상위 20대 기업에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반도체 기업 순위 1위 키옥시아, 2위 소니, 3위 르네사스의 3개 랭킹은 각각 11위, 14위, 19위에 지나지 않는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핵심을 이룬다. 반도체 산업의 쇠퇴는 그대로 일본의 쇠퇴를 보여준다. 경제산업성이 올해 정리한 반도체 전략 페이퍼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좌절 과정과 원인이 분석돼 있는데 읽다 보면 허탈해진다. 반대로 대만의 TSMC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59.40%였다. 확실히 TSMC가 없으면 세계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중 신냉전은 결국 대만, 즉 TSMC를 미중의 어느 쪽이 수중에 넣는가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화감은 TSMC가 쿠마모토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22에서 28나노미터라는 점 때문이다. TSMC는 지난해부터 5나노미터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다. 바짝 따라붙은 한국의 삼성 이외에는 추격하기 어렵다. TSMC가 지난해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의 새 공장 건설을 발표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맹공을 폈다. 이 덕분에 최첨단 5나노미터 공장을 지어 2024년부터 양산 태세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TSMC는 중국 난징에서도 2018년 말부터 양산 태세에 들어갔다. 주로 12와 16나노미터의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28나노미터다. 일본은 가솔린차의 나라니까 이 정도 차량용 반도체면 충분하단 이야기인가? 대만의 유력지 천하잡지는 일찌감치 TSMC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소니의 웨이퍼 적층화 기술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SMC는 일본으로부터 큰 물에서 놀아요 라며 기술자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삼고초려 끝에 TSMC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됐지만 그 결과 소니의 기술을 빼앗기고 게다가 우수한 일본 기술자의 두뇌 유출이 가속화된다니 일본으로서는 비극인지 희극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대만의 상황을 보면 TSMC는 세계 반도체 제조의 요체이지만 대만 일극 중심으로는 안보상으로도 위기감이 느껴지게 마련이다. 이는 일본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생각이기도 하다. TSMC는 미국에도 공장을 만들 거야. 일본의 두뇌 유출 따위는 30년 전에나 말했어야지. 지금은 늦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을 일본에서는 할 수 없다. 능력자를 우대하거나 적격인 일을 주면 불공평이라며 매를 맞는다. 그런 현상이 있는 이상 두뇌 유출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꾸 인력이 유출되어 일본이 위기감을 갖고 회개하면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울리는 장소에서 일하는 게 인류 공통의 재산인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 어느 쪽으로 넘어가든 상관없는 일이다. 유출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걸맞은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 탑재용은 성능보다는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탑재용으로 5나노급 반도체는 보통 채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나노대 반도체는 최첨단 자동차용으로는 앞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자든 흑자든 관계없이 조기 희망퇴직이라는 사실상의 해고를 펑펑 해놓고는 회사는 정년까지 책임지니까 그만큼 20대 30대 때는 불평하지 말고 일하라 하며 거짓말을 하고 연수입 500만 정도로 부려먹는 일본 기업보다 최소한 연수입 1,500만원 주는 해외 메이커에 가겠지요. 다만 22나노 운운하며 디스하는 건 분명한 사실 오인이다. 가혹한 환경과 장기 운영 및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20나노대로 충분히 첨단이다. 일본은 자동차 회사가 견인하는 나라니까 일본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어 TSMC가 만들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앞으로 일본의 기술둔에 유출이 되면 국가의 쇠퇴는 뻔하다. 중국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빼앗을 타이밍을 보며 서두르지 않는다. 남겨지는 일본인은 모두 수동적인 평범한 집단이 된다. 그런 일본인들이 만드는 미래가 좋을 리 없다. 연금이 걱정이라는데 그런 건 없다고 봐야지. 앞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거나 일본에서 극소수 부유층이 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5나노가 필요한 프로세스는 MPU나 GPU 등 최첨단의 논리회로,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일본 메이커에 세계 최첨단의 MPU나 GPU를 만드는 업체는 없고 기술도 없어요. 소니가 최첨단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면 건물을 늘리면 된다. 일본에겐 그것이 편리하다. 일본에 제조 거점이 생겼으므로 소재나 장치의 기술을 연마하고 안정된 수요를 만들면 된다. 국내적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돌쇠 한마디. 하청받으면서 참 불만이 많군요. 그리 억울하면 스스로 개발해보든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오히려 주제 파악이 돼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